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계윤입니다. 5월의 첫날인 오늘은 봄비가 내리면서 공기도 좀 낮아지고요. 좀 축축한 느낌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날 몸이 좀 더 무겁다, 또 허리가 뻐근하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기압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은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제 허리나 척추 쪽 통증 더욱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앉았다 일어날 때 찌릿한 느낌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다리 쪽으로 점점 저릿한 느낌이 퍼져간다 느끼는 증상을 반복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의 경우 단순히 피로가 아니고요. 척추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의 주제는요. 반복되는 허리 통증, 척추 질환의 신호일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또 방송 보시면서 무료 전화통화 참여해 보실까요? 허리나 목 통증, 또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확인하시죠. 오늘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웅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웅입니다. 여러분의 척추 건강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권지웅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목, 허리, 척추 질환과 관련된 다양한 건강 고민 해결을 위해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허리와 척추 건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원장님, 우리 몸의 이제 중심이라고 합니다. 척추는 어떤 구조로 생겼습니까? 네, 척추하면 저희 이제 몸통에 대들보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굵고 길다란 뼈로 돼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 쉬우신데요. 이제 그렇진 않고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벽돌 같은 뼈들이 위아래로 쌓여서 이제 몸의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는 디스크라고 불리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제 쿠션 역할을 해주고 우리가 척추뼈가 이제 앞뒤 옆으로 이제 굽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네. 오른쪽 사진은 척추뼈의 이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척추뼈 중앙에는 이제 구멍이 뚫려 있고, 그리고 이제 신경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 이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척추관 협착증이 나오는 척추관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네네. 원장님, 척추 질환에도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대표적인 척추 질환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디스크 탈출증은 이제 디스크라고 많이 줄여서 부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디스크는 병명은 아니고 척추뼈 사이에 이제 쿠션 역할을 해주는 구조물을 뜻하게 됩니다. 이 디스크는 질긴 껍질 속에 이제 쫀득쫀득한 양상의 내용물이 차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퇴행성 변화라든가 아니면 외상으로 인해서 이 디스크가 손상이 돼서 디스크 껍질 또는 내용물 일부가 함께 돌출이 돼서 신경을 자극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 디스크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예. 허리 디스크 탈출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허리 통증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통증이 이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좀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한 허리 통증이 엉덩이, 다리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이제 방사통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다리 저림이나 이런 증상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통증까지는 아니지만 허리나 엉치가 무겁게 느껴지는 불편감도 허리 디스크가 좋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네. 척추관 협착증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척추관이라고 하는데, 이 통로가 좁아져서 신경이 눌려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허리 디스크와 탈출증과의 차이점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디스크 돌출 외에도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뼈나 아니면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이 전반적으로 눌린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허리 척추관 협착증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허리 엉치 통증, 그리고 이제 다리가 저린 증상이 나타나실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오래 걷지 못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쉬었다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벽을 짚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거나 아니면 허리를 구부정한 상태로 앉으시면 좀 편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발바닥 감각이 이상하거나 뭔가 붙어 있다거나 모래알을 바른다거나 하는 감각 이상도 허리 척추관 협착증에서 동반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이제 척추 질환,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장님, 이제 허리 통증이 발생했을 때 단계적으로 또 치료 방식도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치료 방식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허리 통증은 크게 이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이제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는 이제 입으로 복용하는 이제 진통소염제라든가 아니면 신경통약과 같은 약물 치료랑 함께 이제 물리치료, 운동치료 같은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이런 보존적인 치료로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주사요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증식 주사라든가 경막의 주사요법, 뭐 신경 성형술 아니면 척추뼈 관절 주사 같은 네네. 다양한 주사요법이 있고요. 이런 주사로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라고 하는 최소 침습 척추 치료 방법이 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단계로는 이제 기존의 절개를 크게 해서 이제 뼈를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척추뼈 마디를 고정하는 유압술 등을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왕이면 이제 외과적인 수술 단계까지 가기 전에 미리미리 좀 관리하고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죠. 네,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하면은 주사 치료, 굉장히 광범위하게 종류가 많다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증식 주사는 원장님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이제 인대나 힘줄에 이제 부분적인 손상이 완전히 낫지 않아서 생기는 만성적인 통증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이제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인대나 힘줄 이제 척추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주사를 하게 돼서 염증을 인위적으로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염증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인대나 힘줄이 보다 튼튼하게 강화돼서 이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네네. 4주 간격으로 6회에서 10회 정도 이 증식 주사 치료를 받아보시게 되겠습니다. 4주 간격에서 6회에서 10회 받는 증식 주사. 자, 실제로 이제 치료받으신 분들의 사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77세 어머님이신데 만성적인 통증으로 고통받으셨어요. 네, 오랫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셨는데요. 어머님 MRI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왼쪽 사진 보시면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우리 허리 디스크 두 군데가 약간 경미하게 돌출이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 네네. 가운데랑 우측 사진 이제 신경 단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디스크 돌출 정도가 심하진 않아서 신경이 그렇게 심하게 눌려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증식 주사 치료를 받으셨고요. 증식 주사 치료 이제 3회 받으시고 이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이제 소실이 되셨고 우리가 증식 주사 치료 종료하고 9개월 시점까지 통증 재발 없이 잘 지내셨습니다. 네. 증식 주사 실제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좀 도움 드려야겠죠. 자, 만약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조금 줄어든다거나 이제 걸을 때 아프고 잠깐 앉아서 쉬면 괜찮아진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